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인 혁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즌2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 혁신도시 시즌2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지속가능전략연구원 홍길종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혁신도시랑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으로 인해서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균형 발전에서 혁신도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그 필요성인데, 이미 인구가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이 한 일극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데 몰려 있어서 그 수도권이라도 그럼 계속 인구 출생률이 높은가? 그게 아니라 사실 또 그쪽은 또 그쪽대로 저출산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고르지 못한 발전이 가져온 폐해가 결국은 국가 전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 의식까지 우리가 불러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균형 발전이 안 돼서 나타난 문제들은 결국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균형 발전하는 한 수단 중에 하나로서 공간과 사람과 그다음에 산업이 함께 집적되어 있는 그 기관 자체를 옮겨가는, 그걸 이제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과도한 처방이고, 그래서 그 처방을 통해서 다시 일단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것을 좀 분산을 시킴으로써 그다음에 지역에서 성장 거점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정책, 그게 분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토록 균형 발전이 중요한가를 보면,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거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헌법 전문에 보시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또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119조를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120조에 보시면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3조에 보면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전체적인 고른 발전이 저해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분산을 해서라도 그 고른 발전을 취해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네, 혁신도시에 필요한 이유, 분산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요. 혁신도시란 어떤 것이고, 또 강원도에 있는 원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사님? 앞에서 이경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인구, 자원들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지방으로 이전을 분산을 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그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립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시 개발을 추진한 거죠. 그게 전국에 이제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고, 수도권에서 한 11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3개를 제외한 110개가 이전이 완료되어 있고요. 전국으로 한 39,000명 정도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 이제 원주 혁신도시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여기가 이제 혁신도시죠. 방곡동 일원에 360만 제곱미터. 사람들이 보시면 이쪽이 있고, 저 뒤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그 주거단지 아파트 있는 그 부분까지가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획 인구가 이제 3만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만 1,000명 정도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총 13개 공공기관이 4개의 기능군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관광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자원개발기능군, 공공서비스기능군 해서 총 13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고, 목표는 6,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이전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전국의 혁신 도시와 또 강원도에 있는 원주 혁신 도시에 좀 설명을 짚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좀 혁신 도시 시즌 2를 추진하면서 도내 주요 지자체가 혁신 도시 시즌 2 유치에 좀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 표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교수님? 예. 그 시즌 2를 논한다면 이게 시즌 1이 있었어야 이제 시즌 2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시즌 1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2003년 6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이제 부지 조성 공사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시즌 1이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일단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이 정착이 되고 그 정착된 그 기관들이 지역 내의 그 상생 협력을 통해서 발전 효과를 같이 거양해 나가는 과정까지 거기까지를 우리가 시즌 2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신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죠. 시즌 2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전 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그래서 혁신 도시에다가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이전에서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이 편해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일자리도 많이 생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래서 주변 지역하고 상생 발전하면서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혁신 도시의 성과를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시즌 2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것 같은 혁신 도시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거기까지만 그 계획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러면은 그 원래 우리가 이 수도권의 과잉 집중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분산 정책을 취했던 그 공공기관들이 그 이전하고 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빠졌거나 아니면은 현재도 남아 있는 기관들은 과연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적정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된 기관들이 충분히 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만큼 충분한가?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참여정부 때 이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도시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줄곧 그럼 현재도 내려가 있지 않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기관들 분류해 보면 한 120여 개 정도 되고 실제로 그 기준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잔류하고 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로 공유되면서 이해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재 남아 있는 기관들이 사실상 그럼 우리 이 균형발전특별법상에 보면은 공공기관들이 다 내려가는 거로 돼 있는데 그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시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의제화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오해하기는 이제 시즌 2가 바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게 된 건데 근데 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것은 그건 별도의 사안이고 우리가 시즌 2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현재 내려와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안착하고 정착해서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그래서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그 시즌 2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내용이죠. 좀 표현하자면 협의의 시즌 2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그렇다면 정확히 이제 뭐 혁신도시 시즌 2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좀 혁신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혁신도시 발전 계획은 이제 곧 시즌 2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혁신도시 시즌 2를 하면서 기존의 그 혁신도시를 신성장 거점으로 완벽하게 육성을 하고 그 혁신도시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성과들을 혁신 성과를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이제 직면에 있는 거죠.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발전 계획이란 걸 수립해라. 그것이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에 나와 있고 법정 계획으로 5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이해서 강원 원주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서 18개 시군으로 가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먼저 돼야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내려온 공공기관 13개를 좀 분석을 해보면 건강생명이나 관광 이쪽에 이제 그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원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건강생명 관광이 중심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래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총 4개 분야로 41개 과제를 발굴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발전 거점화, 뭐 지역 상생 전략,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이 4개 파트로 만들었는데 지역발전 거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픈랩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산업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고 있고 지역 상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여기에 와서 지역 물품을 좀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강원도 제품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이 공공기관도 이제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 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감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제품들 중에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나라 장터 수준의 규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플랫폼으로 제공할 테니 여기 와서 좀 사주십사 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공공기관들과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상생협의체를 이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주여건 쪽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던데 지금 혁신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건립 중에 있거나 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역경제 양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졸업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의무 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맞춰서 그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생들을 좀 양성하자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획이 수립된 지 이후 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제 계획이라는 게 수립을 해서 그 수립한 것이 잘 진행이 되려면은 사실 거기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이 이제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그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상에 있는 발전지원법에 있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소위 혁특회계라고 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인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혁신도시를 이제 다시 키워가는 데 필요한 이 발전 계획을 지원한 예산을 그거로 쓰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 이외에 이제 균특회계나 다른 일반 회계에 있는 예산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제대로 좀 형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은 2018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들로는 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 그것이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부러운 국가 산단을 존성한다거나 오픈랩 사업은 이제 지금 이미 그 공간이 조성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거의 시범적인 일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투자 유치를 사실 뭐 공공기관이 다가 아니라 그 공공기관과 연결이 되는 그 기업들 그게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럼 도대체 누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리가 소위 타겟이 되는 기업들 그 DB 목록을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2019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역시 그 발전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 물품을 구매 지원하는 그 플랫폼 그 구축도 되고 있고 지역 상생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벌써 4번 이상 이미 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이제 건립 중이고, 그 다음에 방곡 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있으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MP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톤 경진대회, 리빙랩, 취업 동아리 멘토멘티 그런 좀 작은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이미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로컬 푸드 매점 개설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이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리고 이제 지역 대학이 좀 함께하는 그래서 인재
지역 인재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현장 실습들이 이제 지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수립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리 뭐 한계점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이런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은 한계점들을 좀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네. 그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면서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들하고의 그 상호 협력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 내에 기업이 입주한 게 이제 44개 기업만 들어와 있고요. 좀 부족한 상태죠. 사실 네. 기업 유치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하고의 연계해서 산업적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가족 동반 이전이 좀 미약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 동반 이전율이 37%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정주 여건이 미비한 이유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다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사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내려와 있는 이 공공기관들의 본사 인구비, 그러니까 종업원 비율을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전국에 있다 보니까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 이사를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 사실은. 곳에 모일 이유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 제일 이전이 많이 됐다고 보는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은 60%가 본사 종업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공기관의 이주율이 너무 낮다라고 그 비판만 할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네. 뭐 사실 미약한 거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역 내의 자원들이 전부 혁신도시로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이제 비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사실상 그 단순히 인구만 놓고 본다면 원주하고 춘천의 2005년도에 인구 차이가 3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2018년은 6만 명으로 차이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들이 증가 속도가 원주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이 인구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 수도권에서 왔으면 참 좋은 건데,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이 원도심이나 주변 지자체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잠깐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경 교수님께서 지역 소멸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도심으로 이제 몰려가는 이런 형태들이 하나 좀 생겼죠. 더군다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령층이 일로 들어왔다 이런 거랑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생산 가능한 인구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또 그런 분들이 원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를 제가 좀 쭉 고민을 좀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시키고 나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가 딱 정확히 만 10년째 이 공공기관 관련된 그 연구도 하고 사업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다가 네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관심 시즌2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10년 동안은 아무런 지원 정책이 없었다. 두 번째는 이게 혁신도시를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신도시랑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원주가 2005년도 당시에 인구가 약 29만 명이었는데 혁신도시의 인구 계획을 3만 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의 인구의 10%를 혁신도시에 갖다 놓겠다. 이게 좀 웃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6천 명이 내려와도 3인 가족 하면은 뭐 2만 명 안 되는 인구인데, 나머지 그러면 1만 명 이상을 어디서 채울 것이냐. 그 원도심에서 갖고 올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사실 현재 공공기관들이 내려왔지만 혁신도시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상권들이 공실률 60% 나타나는 이런 걸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과 홍길종 박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